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촌 YBM 소영쌤입니다. 저희 이번 시간에는 실전 토익 천재 3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실전 천재 3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면 좋을지 저랑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강의를 선택하신 분들은 나는요 LC 점수가 490 만점 중에서 495 만점 중에서 450 이상은 받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강의를 듣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전 대비를 통해서 적어도 이번 달 말쯤에는 시험을 보고 싶어요 라고 하신 분들이 듣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LC 파트별 전략 분석도 필요하고 내가 정확하게 정답을 찍는 정확도가 좀 높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 제일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고난이도 실전 문제가 구성되어 있는 거, 물론 실제 시험장 들어가면 1번부터 시작해서 100번까지 문제가 다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웜업을 좀 할 수 있게끔 난이도가 조금 낮은 것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정말 시험장 들어갔을 때 내가 만점 받기 위해서 정말 걸러내는 그런 문제들까지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쉐도잉을 통해서 선생님 저는 LC를 해도 귀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이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로 따라있는 쉐도잉 하면서 귀 뚫는 연습부터 시작해서 패러프레이징에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단어로 표현해주는 패러프레이징 문장까지도 정리를 한번 하자고요. 그리고 문제 유형을 미리 파악해서 내가 실제 시험장 딱 들어갔는데 잘 안 들려. 그랬을 때 토익은 이런 유형을 쓰더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풀어야 했더라 라고 하는 유형 분석까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제 구성은 1강부터 시작해서 20강까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난이도가 그래도 조금 마음이 편한 파트 1부터 시작해서 파트 2까지 이런 식으로 연습해 볼 거고요. 나중에 돼서 고난이도의 파트 2들 그리고 3, 4까지 다 하고 나서 시험장 딱 들어가기 전에 좋아하는 파트 1부터 시작해서 좀 어려울 수 있는 파트 4까지 한 번에 연습 쫙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495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파트 1과 2를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파트 1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어휘력의 싸움입니다. 사실은 비즈니스 영어에 집중을 하고 있는 토익에서는 비즈니스 할 때 이런 단어도 써? 라고 하는 단어가 주로 파트 1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파트 1은 문장이 짧고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들 그리고 단어 하나만 놓쳐버려도 정답을 찍을 수 없는 그런 파트가 파트 1이기 때문에 파트 1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휘력의 싸움.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인다. 그리고 동사가 시제가 이렇게 바뀌면 이런 문장으로도 쓰일 수 있구나. 이런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파트 2는 집중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아니 선생님 LC 하는데 뭐 다 집중력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여러분. 파트 1은 그림이 있어서 내가 집중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그림을 분석하고 있다 보면 집중력이 높아져요. 파트 3, 4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막 읽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집중해야지 생각하지 않아도 돼. 근데 파트 2는 남의 문장을 한 100문장을 가만히 듣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이 딱 흐려지는 순간 나는 질문이 기억나지 않는 파트가 파트 2입니다. 그래서 집중력을 그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냐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패턴 표현들. 내가 원어민이랑 막 얘기를 하는데 더 뭐 이런 것까지 다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패턴 표현들과 여러분들이 파트 2 문장이 딱 나왔을 때 어떤 걸 집중적으로 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를 패턴 표현으로 저랑 암기하면서 들었을 때 바로 정답, 들었을 때 바로 정답 이런 것들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트 2에서 들어야 할 문장 뽑아 듣는 연습 이런 것까지 해서 우리가 실제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보자고요. 자, 그러면 파트 1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파트 1은 사실은 크게 보면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 그림. 사람이 등장하면 그림 분석하기도 좀 수월하고요. 정답 찍기도 좀 편해. 근데 다행스러운 건 이게 4문제에서 5문제로 좀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물이 나오는 것, 즉 사람이 없는 그림. 이런 거는 뭐 배경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실이나 사무실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는 1문제에서 2문제인데 난이도는 좀 높아요. 그래서 너 만점 받을 거야? 내가 하나는 함정을 빠뜨릴 거야. 약간 이런 문제가 사물 그림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사람 그림 문제를 다시 한번 들어가서 상세하게 분석하면 첫 번째, 1인 등장하는 사진. 사람이 한 명만 등장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 명만 그림에서 되게 가까이 있는 그림 있죠? 요거는 난이도가 쉬워요. 근데 선생님 이렇게 가까이 나와 있을 때 내가 도대체 뭐부터 봐야 돼요? 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동작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시계를 차고 있어요. 그리고 막 글을 쓰고 있는 거지. 그러면 토익에서 좋아하는 건 이 여자가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여자가 글을 쓰고 있습니다가 정답으로 더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동작부터 먼저 확인하는 걸 제가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인상착의를 확인하시는 거. 내가 시간이 없으면 동작부터 먼저 봐야 돼. 근데 시간이 다 주어지긴 할 거예요. 동작부터 먼저 확인하고 모자 쓰고 있구나, 시계 착용하고 있구나, 뭐 착용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의 인상착의 보시고 마지막으로 배경사진을 본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배경 가지고 이렇게 막 장난치면서 여러분한테 함정에 빠뜨리진 않고요. 파트 1은 시력 싸움이 아니에요. 이게 안 보이는 그림 가지고 여러분한테 막 찾아내라 이런 숨은 그림 찾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딱 봤을 때 뭐뭐 하고 있다. 이게 대부분 정답일 거예요. 그 다음 다수가 등장하는 그림 있죠. 막 여러 명이서 회의하고 있어. 뭐 이런 그림들. 이런 그림들은 보통 공통적인 동작 먼저 보세요. 사람들이 둥글게 앉아 있어요.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또는 뭐 이런 것도 있죠. 회의하고 있어요. 프레젠테이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의 공통 동작이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근데 갑자기 one of them 하는 순간 주어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개별적인 동작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들 중에 한 명이요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좀 긴장하셔야 돼요. 난이도가 좀 높아졌다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 그림은 두 가지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사물 그림 요거도 제가 만약에 뭐 두 가지로 뽑는다면 첫 번째는 실내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사무실, 거실 이런 거 좋아하고요. 사무실이나 거실 이런 것들 나왔을 때 뭘 봐야 되는지 알아요? 위치를 봐야 돼. 물건의 위치들. 의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물병이 위에 있어요. 옆에 있어요. 등등의 물건의 위치 파악하는 거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 위치 파악할 때는 여러분들이 뭘 잘 들으면 좋냐? 전치사. by냐, on이냐, next냐 이런 것들 있죠. 요거 잘 들어가지고 실내 그림의 위치 파악해서 잘 맞춰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실외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밖에 그냥 풍경이야. 근데 여러분 실외 그림에서는 그림 분석하기 어려워요. 내가 갑자기 그림을 딱 봤는데 이건 사막 한가운데 떨어진 거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림 분석할 때 너무 난감하겠죠. 근데 긴장하지 않으셔도 되는 건 무조건 속어법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도 높게 문제를 맞추시면 돼요. 여기가 사막 한가운데라고 했잖아요. 근데 A 하면서 some trees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사막 한가운데라면 그림에 지금 그림에 나무가 없는데 왜 some trees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림에 없는 단어를 먼저 소거하는 거를 해주시면 돼요. 특히나 사람 주어 소거하는 거라고 하는 거 진짜 별거 아닌데 A번에 갑자기 some customers 이렇게 나오면 사막한 건데 지금 고객이 어딨어. 그래서 주어 듣자마자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아닌 것들 제끼고 나면 딱 하나 이게 정답인가? 네,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림을 소거해서 문제 푼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림에 없는 단어 소거할 때 주어, 사람 조심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진짜 가볍게 people, 사람들이요. 또는 여자가요, 남자가요. 그리고 여기는 사막 한가운데인데 투어리스트가 어딨어? 투어리스트가요?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단어 아시죠? pedestrian이라고 하는 거. 이거 무슨 뜻? 보행자라는 뜻으로 쓰인 거. 길을 걷고 있는 보행자가 없어. 근데 보행자가요? 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어에 이상한 사람들 쓰면 여러분들은 소거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요거도 꼭 하나 알아둘게요. being pp라고 하는 거. 이건 진행 수동이요. 그냥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라 수동으로 되어지고 있는 거. 뭐뭐 되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표현. 그냥 한국말로 해볼게요. 컴퓨터가요. 옮겨져지고 있습니다. 옮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옮겨져지고 있는 거야. 컴퓨터가 발 달린 것도 아닌데 지가 지 혼자서 막 이렇게 옮겨질 수는 없잖아요.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사람이 컴퓨터를 옮기고 있다. 이런 진행 형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행 형태의 being pp라고 하는 being이 나오면 대부분 사람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 물건들이요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being pp는 진행 수동으로서 뭐뭐 되어지고 있다라는 뜻이니까 사람이 등장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 밑에 있는 문장 세 가지 요거 좀 분석할게요. 혹시 가능하시면 교재에다가 이거 하나만 필기 좀 하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줄 The picture is being hung 이라고 나왔어요. 일단 여러분 요 단어는 알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써드리진 않았는데 여기다가 하나만 써드릴게요. 자, 요렇게 hang, hung, hung 이라고 하는 거. hang이 걸다 라는 뜻으로 쓰인 거. hung이 pp 형태인데요. The picture is being hung 이라고 나왔어. 그림이요 걸려져 있습니다. 이거죠. 근데 이 being이 나왔으니까 걸려져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인 거 진행 수동인 거예요. 그림이 걸려져지고 있다?
걸려 있는 게 아니야. 걸려 저어지고 있는 거. 그러려면 사실은 그림 안에서 여자가, 남자가, 사람이 그림을 걸고 있는 그런 그림이 돼줘야 되는 거. 그래서 being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 뭐 있어야 된다? 사람이 있어야 돼. 근데 사람이 있을 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진짜 뭐 딴 거 쓰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진짜로 그림을 걸고 있는 모습. 요게 나와야지만 the picture is being hung 이라고 하는 게 정답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문장 볼게요. The picture has been hung 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has been pp. 요거는 완료인 거죠. 이거는 수동의 완료이기 때문에 그림이 그냥 여기에 그림에 아무도 없어도 돼요. 그냥 강의실 안에 그림이 걸려져서 완료된 상태. 이것만 가지고도 정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 그림에 있든 없든 상관없고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거. 근데 마지막에 있는 거 이거 볼까요? The picture is hanging. 자, 이제부터 이게 좀 헷갈릴 것 같아요. 그림이 걸려져 있다. 이거 그림이 걸고 있다라고 하는 진행이긴 해. 근데 수동은 아닌 거죠. 이거는 사람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이거는 사람이 없어도 돼요. 그림이 진짜 그냥 강의실 안에 걸려져 있는 진행 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the picture is hanging 이라고 하는 이거는 진행 중인 것 뿐이지 사람이 걸고 있는 모습은 아니어도 되는 거. 따라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복습하자면 being pp 했을 때 이 being pp에 being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주로 누가 있어야 된다?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다시 한 번 더 The picture is being hung 이라고 나와서 지금 그림이 걸려지고 있는 거니까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사람이 걸고 있는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까지 정리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전체로 정리해드리면 이거예요. 사람 있는 그림 4문제에서 5문제, 사람 없는 그림 1문제에서 2문제, 난이도 높은 건 누구? 사물 그림 난이도 높다라고 하는 거. 사물 그림 맞출 때 여러분들이 문제 나 이거 정답 찍어야지. 아니요. 오답인 거 걸러내야지. 요렇게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 풀 때 연습하실 때 있죠. 난 A번이 정답이 아닌 거 알았어. 근데 A번에 사실은 단어 하나가 안 들렸어. 그랬을 때는 반드시 A번은 아닌데 별표는 꼭 쳐두셔야 됩니다. 별표 쳐놓고 내가 이 단어 몰랐었으니까 이건 한번 다시 들어봐야지 라고 하는 걸 표시를 꼭 해주셔야 돼요. 저랑 지금부터 문제 풀 때는 반드시 이렇게 틀렸다. 근데 이거 단어 몰랐어 라고 하는 거 체크하면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파트 2 들어가서 그러면 선생님 파트 2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는 거 정리합시다. 파트 2는 마찬가지 2가지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10문제에서 12문제. 근데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예를 들면 지금 밖에 비 와요? 또는 너 우산 가지고 있니? 뭐 이런 것들 있죠. Do you have an umbrella? 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do로 시작한 거지 의문사인 뭐 what이나 who나 how 이런 걸로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 15문제에서 13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의문사가 있는 거 난이도 좀 꿀이죠. 좀 쉬워요. 그래서 who, when, where 이런 것들 있죠. 의문사 들어가 있는 거. 근데 의문사가 없는 거 난이도가 조금 높고 문제의 문항수도 조금 더 많긴 하네요.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 파트 2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파트 2에서 사실은 33.3%짜리 문제를 풀고 있어요. 넘버 7 하면서 질문하고요. 답변은 A, B, C 이거 3개 중에 고르면 돼. 그래서 이 질문에 알맞는 A, B, C 3개 중에 골라낼 때 마찬가지 A번 정답이 맞나? 헷갈려. 그러면 무조건 세모 쳐놓고 B번 확실히 아니야. B번 X, C번 아니야. X. 요렇게 가면 A번이 정답이구나. 요렇게 소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소거법으로 문제 푸는 걸 추천드리고요. 토익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오답 유형 5가지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 의문사 의문문은 yes, no라고 대답이 불가능하죠. 이건 근데 뭐 한국말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회의 누가 진행해? 네, 할 수 없잖아. 회의 오늘 어디서 해? 아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사가 들어가는 의문문은 yes, no는 오답이다 라고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요거 정리하면서 저랑 같이 옆에다 혹시 공간 있으시면 필기 하나만 좀 하도록 합시다. 자, 예외적인 상황이 하나 있어요. why는 이유라고 하는 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 자, 얘는 뭐예요? 이거는 너 왜 뭐뭐 하지 않았니? 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지만 주로 어떤 의미? 제안하는 의미로 주로 쓰이기 때문에 얘는 yes, no가 가능하다. 요거 하나만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2번째. 유사 발음이나 동의어, 연상어 오답. 이게 토익에서 제일 좋아하는 오답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거 문장 봅시다. When can I look at your apartment?
자, 나는 귀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파트만 들은 거야. 이 아파트 가지고 it has two bedroom. 아파트 얘기했으니까 오케이 정답. 하시면 안 돼요. 아파트라고 하는 이걸 연상하게끔 만들어가지고 방 2개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파트를 우리가 언제 볼 수 있냐가 궁금했던 거지. 방이 3개냐 2개냐 구성이 어떻게 됐냐 이게 궁금한 건 아니잖아. 이에 마찬가지 이런 걸 가지고 소리오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나는 분명히 when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시각을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근데 갑자기 장소를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소리오답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제가 그냥 전체 다 소리오답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소리 가지고 장난친 연상어답 또는 소리 가지고 장난친 똑같은 발음에 예를 들면 뭐 department, apartment 소리 가지고 장난칠 수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다른 의문사의 정답.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나는 when으로 질문했는데 where 답변 나온다던가 who 질문했는데 when 답변 나온다던가 이런 것들이 등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시제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 있어요. 우리 좀 이따가 밥 먹으러 갈래? It sounds great 이라고 하면 좋겠지. 근데 It was interesting. was라고 하는 거 될까요? 안 되죠. 나는 분명히 뭐뭐 할래? 약간 미래로 물었어. 근데 얘는 대답할 때 과거로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시제오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질문과 무관한 3인칭 답변. 나는 분명히 너 밥 먹으러 갈래? 라고 했는데 A번에 he, she 돼요 안 돼요? 안 돼. 난 지금 너랑 대답하고 있다고. 그래서 3인칭 답변도 마찬가지 오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제가 그냥 이렇게 쓸게요. 주어 오답이라고 체크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파트 1부터 시작해서 파트 2까지 싹 다 문제를 한번 골라서 풀어보도록 할 건데 문제 풀 때 제가 파트 2에서는 오답을 자꾸 소거하면서 이게 누구의 오답, 어떤 유형의 오답이요? 이렇게 자꾸 질문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까지 한번 해보면 이게 리액션 연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딱 찍었는데 이게 정답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자꾸 설명하는 거 있죠. 그거까지 연습하시면 파트 2에서 의문사는 완벽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파트 1은요. 파트 1부터 시작해서 1번부터 시작해서 6번까지 싹 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여러분은 그림만 딱 보시고 그림에 알맞는 설명 A, B, C, D 중에서 골라낸다라고 하는 거. 교재를 혼자서 할 필요가 없어요. 저랑 같이 하면서 아, 이런 단어가 이렇구나 라고 하는 걸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문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제 1번부터 시작합시다.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She's drinking coffee in a cafe. B. She's arranging books on a windowsill. C. She's plugging in a notebook computer. D. She's talking on a mobile phone. 자, 여러분 문제 많이 어렵지 않아서 저랑 그냥 바로 같이 볼게요. 정답 몇 번 하셨어요? 정답은 당연히 D번이 정답이었죠. 자, 여자가 되게 가까이 있어요. 그림이 1인 등장하는 사진이죠. 그러면 웬만하면 뭐라고 나온다고요? 이 여자가 하고 있는 동작으로 정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 첫 번째 동작부터 보고요. 그래도 뭔가 동작을 다 본 것 같아. 그러면 이 여자가 지금 셔츠 입고 있으니까 wearing shirts 이렇게 얘기하는 인상차기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뭐 만약에 시계를 차고 있다, 뭐 시계 차고 있다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배경 보는 거 여자 앞에 노트북이 놓여져 있다, 컵이 놓여져 있다 이런 그림도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이 여자가 가까이 나와 있고 하고 있는 동작이 따로 정해져 있다면 동작으로 정답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랑 단어 좀 정리하도록 합시다. A번은 제가 따로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B번에 arrange라고 하는 단어 체크하시고 옆에다가 정리. 첫 번째 여러분 정리하다, 정렬하다 라고 쓰여서 arrange라고 하는 건 정리하다, 정렬하다 라는 뜻도 되고요. 또는 파트 2나 3, 4에서 나올 때 좋아하는 거는 기획하다 또는 준비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 한번 볼까요? travel arrangement라고 하는 거 써두시고요. 이건 무슨 뜻으로 쓰인다? 출장 정리가 아니겠죠. 출장 준비라고 쓰여서 내가 출장 갈 건데 호텔 예약을 했는지 아니면은 지금 컨퍼런스 뭐 언제쯤 열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travel arrangement라고 하는 건 출장 준비라는 뜻으로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파트 1은 어휘력이 풍부해야 돼요. 그래서 arrange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잠깐만 체크해봤고요. 그 다음 C번 한번 들어볼까요? C번에 뭐라고 했냐면 She's plugging in a notebook computer. 자, 여러분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거 우리도 플러그 인, 플러그 아웃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꽂는 거 얘기하는 거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거 꽂는 거 언플러그라고 하면 뽑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노트북 컴퓨터를요. 여러분 플러그가 되어져 있는 걸 수 있겠지만 이 여자가 꽂고 있는 건 아니야. 그리고 여기 되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어. 선도 없네. 그래서 이 마찬가지 플러깅 하고 있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D번이 정답이었죠. 정답인 문장은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She's talking on a mobile phone.
She's talking on talking on a mobile mobile phone이라고 phone. 쓰여서 모바일 폰에 전화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Number 18. How are you preparing for your conference speech? A, It's going to be in the auditorium. B, Well, it's still a month away. C, Some stories about my research. 자, 시험장이야. 근데 몰랐어. 모르겠고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how만 들려. 뭐 찍으실래요? 다시 한 번 더 시험장을 생각하면서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졌어요. 질문 들어볼게요. How are you preparing for your conference speech? A번, It's going to be in the auditorium. B번. Well, it's still a month away. Some C번. stories about my research. 자, 정답 몇 번 찍으셨나요? 정답은 B번. 이 정답이었죠. 자, 질문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너 지금 준비가 어떻게 돼가고 있어? 라고 하는 거. 여러분, how라고 하는 거 체크. you 체크하시고 preparing이라고 하는 거 체크. 너 지금 준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니? 이거 얘기한 거였어요. 다시 한 번 더 질문 들어볼까요? How are you preparing for your conference speech? 너 컨퍼런스에서 스피치 하기로 했잖아. 그거 준비 어떻게 돼가고 있어? 라고 하니까 얘가 잘 돼가고 있어. 좋아. 아니야 지금 좀 지연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Well, it's still a month away. 그거 근데 아직 한 달이나 남았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소리를 사실은 하는 거죠. 정답 몇 번? B번이 정답이었습니다. A번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너 어떻게 돼가고 있어? It's going to be in the auditorium. 자, 오디토리움이라고 하는 거 요거 뭐 강당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 강당에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거 아예 안 되는 답변이었고요. 이런 거는 where 답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C번도 들어볼까요? Some stories about my research. 자, 마찬가지 이거 지금 스피치 얘기니까 뭐 스토리 가지고 소리 장난친 것 뿐이고요. 정답은 몇 번? B번이 정답. 준비 어떻게 돼가고 있어? 야, 한 달이나 남았지. 한 달이나 더 멀리 떨어져 있어. 아직까지 준비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난 준비가 안 됐다. 라고 하는 B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지금 문제를 읽어주셔야 돼요. 자, 갑시다. Number 50. Where do the speakers most likely work? Number 51. What has caused a problem? Number 52. What does the woman say she will do? Questions 53 through 55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with three speakers. Excuse me, sir. My name is Min Sun Lee, and I'm a reporter with Channel 6 News. Would you be willing to be interviewed on camera about the new metro train line the city plans to construct? Sure. Right now? Yes, just stand right there. So, what do you think about the new line? It's a good idea. I've been commuting on the Norman line for years, and it's become packed with people. The new line will help with that. Great. That was perfect. Now I just need your signature on the consent form my producer is holding. It gives us permission to broadcast the clip we just made. Here's a pen, too. Number 53. 자, 다 맞추셨나요? 저랑 같이 한번 답 체크부터 합시다. 53번에는 리포터였어요. 정답은 저널리스트. 54번 정답은 C번. 이 단어 packed with 들어가는 요구에 들렸을지 모르겠어요. 55번의 정답은 사인해달라고 했어요. permission을 위해서. 정답 몇 번? D번이 정답. 자, 마찬가지 스크립트 보면서 체크 좀 하도록 합시다. 53번에 리 씨가 누굽니까? 라고 나왔고요. 이건 3인 대화였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Excuse me, sir. My name is Min Sun Lee, 민선 리라고 하면서 본인이 리 씨네. 얘기하는 지금 사람. and I'm a reporter with 리포터라고 쓰였으니까 리포터입니다. 라고 하는 거 정답 몇 번? A번. 저널리스트가 되는 거. 제가 민선 리 씨고요. 저는 리포터예요. Channel 6 News. Would you be willing to be interviewed on camera 혹시 카메라에 대고 인터뷰 좀 받으실 의향이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about the new metro train line the city plans to construct? 자, 여러분 트레인 라인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문제인 54번에서 대기 타고 있어야 돼요. 지금 보니까 뉴스 인터뷰 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트레인 라인 생겨가지고 그 앞에서 시민을 취재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Sure. Right now? 남자가 지금 취재 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됐는데 지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54번에 남자가 얘기하기를 그 새로운 라인에 대해서 공사가 여러분한테 본인한테는 어떤 거였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Yes, just stand right there. 네, 저기 서세요. 이렇게 얘기했고 So, what do you think about the new line?
여자가 완전히 큐 사인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new line에 대해서. So, what do you think about the new line? It's a good idea. 좋대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A번은 아닐 것 같아. 그 라인이요. 글을 좀 늦게 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공사하는데 걸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10번이요. 여러분, clouding이라고 하는 거 이거 무슨 뜻? 붐비는 거. relieve라고 하는 건 경감시키다라는 뜻이죠. 그 라인이요. 사람들 많이 붐비는 거 경감시켰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 D번도 될 수 있겠죠. shorten이라고 하는 거 줄이다. 뭐를요? his commute라고 쓰여서 그 사람이 통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많이 줄였다.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남자 얘기를 들어나 보자고. It's a good idea. I've been commuting on the Norman line for years, and it's become packed with people. And it's become packed with people. 자, 여러분, 요거 다시 한 번 더. And it's become packed with people. 여러분, packed with라고 하는 거는 진짜 사람들이 붐볐다, 꽉 찼다 이런 뜻으로 쓰인 거거든요. 무엇무엇으로 가득 찬 이란 뜻이었습니다. And it's become packed with people. The new line will help with that. 그 new line이요. will help that이라고 쓰여서 그 부분을 도와줬어요. 라고 했으니까 사람들 붐비는 거를 좀 경감시켜줬다. 라고 했던 정답은 54번의 C번. 이 정답. 근데 이 단어는 진짜 요 문제는 요 단어 몰랐으면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넘어가서 마지막 55번요. 뭐라고 했냐 봤더니 Great. That was perfect. Now I just need your signature on the 뭐가 필요하대요? 시그니처리 필요하대요. 여자가 Now I just need your signature on the consent form my producer is holding. Now I just need your signature on the consent form my producer is holding. 리라는 사람이 저널리스트였던 리포터였던 이 사람이 요청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Now I just need your signature. 본인이 필요하다고 직접적으로 얘기했어요. Now I just need your signature on the Your signature, 당신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Now I just need your signature on the consent form my consent form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동의서란 뜻입니다. 근데 동의서는 동의서인데 어떤 동의서? My producer is holding이라고 써서 내 프로듀서가 쥐고 있는 거기 서류에 사인이 필요해요. Now I just need your signature on the consent form my producer is holding. It gives us permission to broadcast the clip we just made. 저희가 퍼미션을 얻기 위한 겁니다. 이 서류 자체가 저희한테 퍼미션, 허가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였습니다. 이 문장 마찬가지. 저랑 하나하나 따져봤으니까 이제 스크립트 띄워드리긴 할 건데 이 스크립트를 안 보고 내가 문장이 안 들렸던 단어들, packed with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 permission 이런 것들 다 들리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들을 때 항상 여기에 있었던 문제들, 어떤 문제들의 어떤 정답의 큐사인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체크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문장 한번 쫙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cuse me, sir. My name is Min-sun Lee, and I'm a reporter with Channel 6 News. Would you be willing to be interviewed on camera about the new metro train line the city plans to construct? Sure. Right now? Yes, just stand right there. So, what do you think about the new line? It's a good idea. I've been commuting on the Norman line for years, and it's become packed with people. The new line will help with that. Great. That was perfect. Now I just need your signature on the consent form my producer is holding. It gives us permission to broadcast the clip we just made. Here's a pen, too. 이렇게까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 5세트 정도 풀어봤는데 이거 이제 감이 좀 오실 것 같아요. 여자, 남자 정해져 있고 웬만하면 문제를 읽으면서 여자가 누구다, 남자가 누구다 라고 하는 거 문제를 미리 예측해두는 것 자체가 파트 3에서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이 들으면서 대화 내용을 다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미리 읽어놓고 이 대화 내용을 내가 대충은 예상해놓고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들으면서는 답만 찾는 거예요. 답만. 그래서 듣고 답 이거지. 듣고 내용 흐름 파악하고 오케이 이런 내용 얘기하네. 답. 이렇게 가면은 이미 끝나고 없을 거예요. 그래서 쫓기지 않게끔 우리는 문제를 미리 읽어둔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에 나와 있는 거 미리 읽을 때 어떻게 읽는다? 의문사, 성별, 그 나머지 키워드들 있었죠? 그 키워드를 통해서 미리 확인하는 거. 그리고 파트 3 같은 경우에는 성별에 따른 직업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화는 항상 초반부 굉장히 중요하고요. 초반부 탁 놓치고 나면은 뒤에는 무슨 얘기하는지 막 영어가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힘들 수 있어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핵심 패러프리징 같은 거 문장들 알아두시면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메일 보내는 거, 전하는 거 다 뭐다? contact, 연락할 수 있다 라는 뜻으로 쓰인 것처럼요. 일단 저희는 파트 3 이렇게 시작 한번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준비되어 있는 문제로 풀면서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